네, 여러분 교과서에 있는 독립종속이랑 독립시행 관련된 파트입니다. 자, 그래서 먼저 독립이랑 종속의 개념부터 얘기를 해보면 예언아, 독립이 뭐더라? 예. 독립이 뭐죠? 독립은 예, 말로 표현하면 뭐지? 아, 근데 혹시 이거 주인 없니? 교실에 떨어져 있던데 이거 이어폰? 며칠 동안 이거 저기 놓여 있었는데. 자, 독립이 뭐라고 야나? A 교집합 B는 A 곱하기 B라고 써있는 그건 이제 독립을 계산하는 식이고요. 네. 개념적으로 독립이라는 얘기는 뭐예요?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다. 어? 독립된 뭐라고? 그러니까 독립됐다는 게 무슨 말이냐고. 떨어져 있는 떨어져 있는 거라고 표현하면 곤란해요. 그러면은 배반이랑 혼동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된 거는 이거는 이렇게 돼 있는 거는 독립이 아니라 이건 배반이죠, 그죠? 배반. 어, 예언아? 겁니다. 이건 배반이야. 그러니까 떨어져 있다라고 표현하면 곤란해. 그럼 독립은 뭘까? 독립은 교집합도 있어요. 뭐라고? 독립은 교집합도 있어요. 그러면 교집합만 있으면 다 독립이에요? 아니요. 그럼 뭐가 독립이야? 여기 잘 모르겠습니다. 개념상 여러분 독립하면 머릿속에 A와 B가 독립이다. 그러면 A의 사건의 결과가 B의 결과에 영향을 줄 때 안 줄 때? 안 줄 때죠. 그쵸?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의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을 때 A와 B를 독립이라고 하죠. 그래서 개념상으로는 그렇고 우리가 문제를 풀 때는 요게 이제 독립을 나타내는 식이죠. 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와 같다. 요게 성립될 때 이때가 이제 독립인데 그러면 A 교집합 B가 PA 곱하기 PB가 안 될 수도 있니? 선생님, 예. 서로가 서로한테 영향을 주면은 교집합이면 영향을 주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아니요. 교집합이 있다고 해서 영향을 주는 건 아니고 교집합의 확률이 A의 확률과 B의 확률의 곱하기로 그대로 표현되면은 영향을 주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게 성립할 때가 독립이라면 그러면은 독립이 아닐 때는 이게 성립하지 않는다는 얘기잖아. 독립이 아닐 때는 그럼 A 교집합 B를 어떻게 구하나? 이랬을 때 어떻게 구하죠? 이거 음식 원래 우리가 조건부 확률식을 떠올려 보면 P, B, 바, A 하면 이게 뭐죠? PA분의 P, A 교집합 P 이거잖아 조건부 확률식이 그치? 그럼 여기서 양변에다가 PA를 곱하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곱해지겠죠? 이렇게 곱해져가지고 PA 곱하기 PB 바 A가 PA 교집합 B 이런 식을 얻을 수 있지. 이게 A, B가 서로 독립이든 종속이든 상관없이 항상 성립하는 식인 거야, 이게 항상 성립하는 식인데 근데 여기서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 요 B 바 A 있죠, 그죠? P, B 바 A 얘가 그냥 뭐가 돼서 얘가 그냥 P, B가 되어서 그래서 PA 곱하기 PB는 PA 교집합 B가 성립을 하는 겁니다. 그치? 그러니까 독립이라고 하는 상황에서만 이 부분을 우리가 그냥 PB라고 쓸 수 있거든. AB가 독립일 때만. 그치?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 빨간 밑줄 그어져 있는 식은 항상 성립하는 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중에 A, B가 독립일 때만 성립하는 상황이 바로 요거다. 요거 A 교집합 B가 요거일 때 요렇게 그러니까 요게 요렇게 됐을 때만 독립이고 그때만 요 식이 성립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독립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식은 얘지만 요거이지만 보세요. 독립을 나타내는 또 다른 표현도 있죠. 방금 말한 것처럼 P, B, 바 A나 아니면 P, B, 바 A의 여집합이나 아니면 그냥 P, B나 이 세 개가 다 서로 어떻다? 다 서로 똑같아요. A, B가 독립이라면. 그치? 아까 말했잖아. A의 결과가 B의 확률에 영향을 주지 않는 거기 때문에 이게 A가 일어났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런 뜻이잖아. 이게 그냥 PB와 동일한 거죠.
거꾸로 A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B가 일어날 확률. 이것도 그냥 PB랑 동일한 거지. 독립이니까. 그치? 그래서 독립하면 이 두 가지 식을 우리가 같이 떠올릴 수가 있어야 되겠고, 그리고 밑에 있는 요 내용도 문제 풀 때 종종 나오죠. A와 B가 서로 독립이면은 여집합을 붙인 것들도 다 독립입니다. 그죠? 여집합이 붙었다는 거는 A라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을 확률인 거잖아. 근데 일어날 확률에 영향을 안 주는데 일어나지 않을 확률에 영향을 준다. 이것도 이상하잖아. 그치? 그래서 A와 B가 독립이면 여집합을 붙인 것들도 다 서로 독립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밑에 있는 문제를 보면 요거는 이제 독립인지 종속인지 우리가 확률을 구해서 판단해 보는 거죠. 그래서 어떤 두 사건이 독립인지 종속인지 말하시오 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요 정의식을 이용해 가지고 확인하면 됩니다. 방금 봤던, 자, 이것이 성립을 하면 독립인 거고 이게 성립하지 않으면 종속인 거지. 자, 그러면 A, B, C 사건을 하나씩 써놔 볼게요. 은솔아, A라는 사건은 어떻게 생겼을까? 1, 2, 3, 6. B는요? 2, 3, 5. C는요? 어서와. 4, 5, 6.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PA, 그러니까 A의 확률은 얼마예요? 3분의 2. B의 확률은 2분의 1. C의 확률은 요거는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쵸? 자, 만약 A와 B가 독립이 되려면 얘네 둘의 확률을 곱한 게, 그치? 얘네 둘의 확률을 곱한 게 그게 PA 교집합 B하고 같아야, 요거하고 같으면, 얘네들이 곱한 게 요거하고 같으면 독립인 거고 같지 않으면 종속인 거죠. 그쵸? 근데 A 교집합 B를 찾아보면 A 집합과 B 집합에서 교집합 되는 게 누구 있어? 그치? 2도 있고 3도 있죠. 그러니까 6개 원소 중에서 교집합의 원소가 2개니까 교집합의 확률은 얼마다라고 볼 수 있어요? 6개 중에 2개니까 3분의 1이라고 볼 수 있지. 그치? 자, 그럼 그 3분의 1이라는 확률은 얘와 얘를 곱한 것과 어때요? 같잖아. 그치? 얘네들이 곱하면 3분의 1 되니까, 그러므로 A와 B는 서로 독립이다. 1번은 독립 이렇게 말할 수 있고, 자, 그 다음에 하영아, 그 다음에 A와 C가 독립인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러면 A의 확률과 C의 확률은 구해놨으니까 우리가 여기서 필요한 것은 A와 C의 요거와 요거의 교집합이 필요해요. A 교집합 C가 필요한데, A 교집합 C의 확률이 얼마일까? 일단 원소가 누가 있죠? A 교집합 C가? 그죠? 여기는 겹치는 게 6 하나밖에 없죠. 6 하나밖에 없으니까 A 교집합 C의 확률은 얼마야? 6분의 1이지. 근데 그 6분의 1이라는 확률은 얘랑 얘를 곱한 거하고 같아요, 달라요? 달라요. 그죠? 다르니까 A와 C는 뭐다? 종속이다. 이렇게 말하면 되겠지, 그지? 종속이다. 그래서 독립과 종속은 항상 이 정의식을 이용해가지고 판단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자, 그럼 밑에 문제 1번. 요거 답 한번 찾아봅시다. 이것도 간단하죠, 그냥. 스노보드를 선호하는 사람인 사건의 확률과 여자인 사건의 확률, 이 둘의 곱이 교집합의 확률과 같은가? 그걸 보는 거죠. 차근차근 써서 독립인지 종속인지 대답해 봅시다. 네, 요거는 구해보면 둘 다 100분의 24가 돼가지고 똑같이 나옵니다. 그쵸? 그래서 독립이다 이렇게 대답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한 장 넘겨보면 다음 페이지는 이제 독립시행이 나오죠. 독립시행. 형제다, 독립시행이라는 건 언제 쓰는 거죠? 그지? 일정한 확률을 가진 시행을 여러 번 반복했을 때, 그치? 그 중에 몇 번 성공할 확률, 이걸 구하는 게 독립시행이지, 그치? 그래서 보통 내가 표현할 때는 주로 이렇게 표현하죠. n, c, r, p의 r제곱, q의 n-r제곱 이렇게 썼을 때, 자, n번 도전해가지고, 그죠? n번 도전해가지고 r번 성공했다. r번 성공했다. 와, 그래서
P는 한 번 도전에 성공할 확률, 그러니까 성공률인 거고, 그러니까 R번 성공했으니까 성공할 확률의 R제곱인 거고, 그 다음에 요거는 뭐죠? Q? Q는 1-P랑 같은 거죠. 1-P. 그래서 요거는 실패할 확률이다. 그래서 일정한 확률을 가진 사건을 n번 도전해서 그 중에 r번 성공할 확률을 구할 때 그때 쓰는 것이 독립시행이죠. 독립시행 쓰는 문제들은 대부분 문제를 읽으면 티가 나기 때문에 딱 보자마자 독립시행이네 하고 NCR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준영아 뒤에 프린트 있어. 자, 예제 2번으로 가면 4개의 프로펠러로 작동하는 드론이 있는데 각각의 프로펠러는 독립적으로 작동하고 프로펠러마다 제대로 작동할 확률이 10분의 9. 그러면 4개의 프로펠러 중에서 3개가 제대로 작동할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딱 보자마자 4개 중에 3개 성공하는 거잖아. 그치? 그죠? 4번 도전에 3번 성공. 그럼 바로 독립시행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이거 식만 좀 세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연희야 이거 식 뭐라고 세워야 되니? 4C 3에 10분의 9에 세제곱 곱하기 10분의 1에 1제곱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쵸? 뭐 계산을 하시면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2번은 적어도 한 개의 프로펠러가 제대로 작동한다. 적어도 한 개. 윤아야 이거는 그럼 어떻게 풀란 얘기야? 그러니까 전부 다 불량일 확률. 그치? 그거를 어떻게 하면 돼? 1에서 빼면 되지. 그럼 1 마이너스. 자, 모두 불량일 확률은 어떻게 쓰면 될까요? 10분의 1을 3번 곱했어요? 근데 왜 3번 곱했죠? 아니에요. 4C 0에 10분의 1에 4제곱 맞잖아? 그러니까 4C 0은 어차피 1이기 때문에 이거는 안 붙여도 괜찮아. 그쵸? 근데 10분의 1을 3번 곱하는 게 아니라 몇 번 곱해야 돼? 4번을 곱해야죠. 그쵸? 그러니까 이걸 생략하더라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마이너스 10분의 1의 4제곱이 되는 거지. 물론 이것도 이제 독립시행으로 쓰자면 4C 0에 자 제대로 작동한 게 하나도 없으니까 10분의 9의 0제곱 10분의 1의 4제곱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만 어차피 요것도 1이고 요것도 1이기 때문에 10분의 1의 4제곱만 써도 괜찮죠. 그리고 여사건이었기 때문에 1 마이너스 이렇게 써주시면 요게 답이겠지. 그치?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문제 2번으로 가서 문제 2번은 100원짜리 동전 1개와 500원짜리 동전 1개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5번 반복했어요. 그때 두 동전이 동시에 앞면이 나오는 사건이 3번 일어난다. 그러면 인영아 몇 번 도전에 몇 번 성공? 그럼 일단 5C3이죠. 그쵸? 그럼 여기다가 이제 성공할 확률의 세제곱을 해줘야 되는데 성공한다는 건 내가 두 가지 서로 다른 동전을 던졌는데 둘 다 뭐가 나오면 앞면이 나오면 그럼 그럴 확률이 얼마일까? 4분의 1이겠죠. 그죠? 동전 2개 던지면 원래 4가지 경우가 발생하잖아. 그 중에 앞면 나오는 거 한 가지죠. 그쵸? 그래서 성공할 확률이 4분의 1이니까 4분의 1의 세제곱이고요. 그럼 당연히 뒤에는 뭘까? 그쵸. 실패하는 것이 2번 일어나는 거니까 4분의 3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네, 계산하시면 됩니다. 자, 넘어갈게요. 넘겨서 3번 문제는 요거는 이제 자기가 확률을 정해서 해보라는 건데 우리가 그 왜 윷놀이 하면요. 보통 윷놀이 하면 요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랑 이렇게 생긴 거 중에 뭐가 더 잘 나와요? 1번이 잘 나와요? 2번이 잘 나와요? 2번이 더 잘 나오죠. 그죠? 2번이 더 잘 나오죠. 그러니까 그냥 좀 정해보자. 그냥 뭐 예를 들어 요렇게 될 확률을 뭐 3분의 1이라고 생각을 하고 요렇게 될 확률을 3분의 2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게. 여기 더 잘 나오니까.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요거 나올 확률이 3분의 1이고 요거 나올 확률이 3분의 2라고 했을 때 그때 도가 나올 확률은 어떻게 써야 될까 병준아? 도가 나올 확률. 도가 나오려면은 이게 몇 개?
야, 이거 문제야, 문제. 명절에 윷놀이 안 해요? 안 해요? 엄마 아빠랑 윷놀이 해본 적 없어요? 아, 그래요? 그러면 대가족. 하윤아, 도가 나오려면은 얘가 몇 번? 아, 얘가 한 번 나와야 도예요? 이게 3번. 이렇게 된 게 3번. 그 다음에 이렇게 뒤집어진 게 한 번 나오는 게 도야. 알겠니, 병준아? 너 시험에 이렇게 나오면 어떡하려고 그래? 도개걸륜모는 들어봤죠? 도개걸륜모. 도 나오려면 요게 3개, 요게 1개 나와야 돼. 자, 그럼 다시 병준이 요게 3개, 요게 한 번 나와야 돼. 그걸 독립시행으로 쓰면 어떻게 돼? 4씨 3에 3분의 1의 세제곱 곱하기 3분의 2의 1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그 다음에 걸은 거꾸로야, 거꾸로 요게 하나, 요렇게 된 게 하나, 요게 3개. 이게 거리거든, 그치? 그럼 준영아, 이건 뭐라고 해야 될까? 요게 1개, 요게 3개. 아, 그거 말해줬잖아 지금. 이렇게 생긴 게 3개, 이렇게 생긴 게 3개나. 이게 얘가 3번, 얘가 한 번 나올 확률이야 지금. 어떻게 쓸 거야? 4씨 3 해도 돼요. 4씨 3해 1제곱. 그렇지, 이렇게 하면 되지, 그치? 사실 여기를 4씨 3으로 하든 4씨 1로 하든 큰 상관없습니다. 똑같은 거기 때문에. 내가 뭐 3분의 1을 성공으로 볼 거냐 3분의 2를 성공으로 볼 거냐 그 차이죠. 이렇게 써도 괜찮다. 이거는 내가 이 확률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독립시행으로 충분히 쓸 수 있다, 그치? 그럼 병준아, 개는 뭘까? 개. 이게 순서가 도, 개, 걸, 윤, 모잖아. 도랑 걸 사이에 개란 말이야. 두 개. 그치? 두 개 있는 게 개야. 이거는 뭐 4씨 2에 이렇게 하면 되겠지, 그치? 맞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런 게 이제 조금 어려운 문제죠. 7차전에서 A팀이 7차전에서 최종 우승을 할 확률을 구해봅시다 그랬는데, 이미 좋아 뒤에 프린트 챙기시고, 이미 A팀과 B팀의 3차전까지 A팀과 B팀이 2대1 스코어를 이미 기록을 했습니다. 자, 요 상황에서 7차전에서 A가 최종 우승할 확률은, 이걸 물어보는 문제거든요. 자, 이거 답 한번 구해보자. 두 팀이 이길 확률은 반반이에요. 반반. 그 상황에서 이미 2대1 스코어는 벌어졌어. 그러니까 3경기까지 끝났어. 그럼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돼야 7차전에서 A가 최종 우승을 할 수 있을까? 이 확률 한번 구해봅시다. 그렇죠. 답은 16분의 3입니다. 그치? 여러분, 이런 문제 풀 때 7차전에서 최종 우승한다 그랬잖아. 그럼 어디서 끊어서 계산해야 될까? 어디? 6차전까지 한번 끊어줘야 돼. 6차전까지 끝났을 때 몇 대 몇 스코어가 꼭 만들어져야 돼요. 3대 3이 만들어져야 7차전이 벌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이런 문제를 풀 때는 4, 5, 6, 7차전을 한꺼번에 계산하시면 안 되고, 자, 우리가 1에서부터 3차전까지 이미 벌어졌죠? 여기까지 벌어졌는데, 여기까지 A팀 대 B팀의 스코어가 2대 1이었습니다. 그러면 4차전, 5차전, 6차전, 4차, 5차, 6차, 여기까지 해서 무슨 일이 벌어져야 되냐면 A와 B의 스코어가 1대 2가 돼줘야 돼. 그래야 1경기부터 6경기까지 딱 했을 때 여기까지 3대 3이 만들어지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4차, 5차, 6차 요 3경기에서 A가 한 번, B가 2번 이긴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7차전에 이제 꼭 누가 이겨야 돼? A가 이겨줘야지. 그치? 그래야 7차전까지 가서 A가 우승할 확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끊어서 여기까지의 확률을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 A가 이길 확률을 곱해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요 앞부분이 이제 독립시행이 되겠죠? 요거 3경기 중에 A가 한 번 이기고 B가 2번 이긴 거니까 3씨 1에 2분의 1의 1제곱 2분의 1의 2제곱 이렇게 될 거고, 거기다가 마지막에 A가 이길 확률이 2분의 1이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곱해가지고 요것을 다 계산해 주시면 답이죠. 그쵸? 그래서 답은 16분의 3 이렇게 풀어주셔야 된다. 네. 근데 2분의 1 세제곱하면 답이 안 나온다고. 어? 2분의 1 세제곱하면 답이 안 나온다고. 전에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어디서 2분의 1을 세제곱해요? 6차 그냥 1차로 따로 안 빼고 7차를 따로 안 빼고 2분의 1 세제곱. 2분의 1을 세제곱이라는 게 뭐 4차, 5차, 6차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2분의 1부터 2분의 1 제곱하셨잖아요. 어. 그러니까 2분의 1 세제곱하면 답이 안 나온다 하셨잖아요. 내가 그런 말을 했어요? 네. 이런 상황에서? 이런 상황에서? 네. 진짜인데 이거. 그래? 아니 근데 이 상황에서는 이렇게 푸는 게 맞잖아. 근데 저렇게 따로 어. 그 빼야 되는 이유가 그 뭐지? 있었는데. 그러니까 그 뭔지는 아는데 제가 말로 설명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네가 말하는 건 그러니까 7차가 아니라 만약에 6차에서 끝날 확률을 구해라라고 그랬는데 그냥 2분의 1, 2분의 1, 2분의 1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말을 했던 게 아닐까? 7차까지 전부 다 해가지고. 그래? 2분의 1 세제곱을 하면은 안 되는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 문제는 아니긴 한데 예, 그렇습니다. 수업하시죠. 그래 수업합시다. 아니 이게 미안한 싶어. 그거는 뭔가 제가 물어봤을 때 다른 상황이겠지. 아니 그 문제를 좀 갖고 오면은 내가 그 상황에 맞게 설명해 줄 텐데 지금은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겠네. 자 일단 뒤로 넘어가서 여기 중단원 대단원 문제는 우리가 여러 번 풀어본 문제들인데 그 중에 이제 독립에 관련된 문제들이 중단원 문제 중에서는 8번 문제. 자 8번 문제 뭐 요런 거 뭐 문제에 독립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자 근데 이거는 아주 간단한 문제야. 그냥 두 학생이 공연을 관람할 사건이 서로 독립일 때 그때 두 학생 중에서 한 학생만 공연을 관람할 확률은 이렇게 물어봤죠. 그럼 이거 그냥 어떻게 계산하면 끝날까? A 학생과 B 학생이 공연을 관람하는데 한 명만 관람했으면 좋겠다 그랬으니까 케이스가 몇 가지야? 두 가지지. A가 관람하고 B가 안 가거나 거꾸로 A가 안 가고 B가 가거나 이 두 가지죠. 그쵸? 근데 각각의 그 공연을 관람할 확률은 또 독립이기 때문에 아주 간단합니다. A가 관람할 확률 7분의 1에다가 B가 관람하지 않을 확률 5분의 3을 그대로 곱해주면 그게 1번의 확률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면은 35분의 3이 되겠고 2번은 그러면 거꾸로 A가 안 갈 확률 7분의 6에다가 B가 갈 확률 5분의 2를 곱하는 거니까 그러면 35분의 12가 되겠죠. 그럼 요거를 그대로 더하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35분의 15가 돼가지고 7분의 3 이렇게 풀면 되죠. 그쵸? 예. 만약에 독립이 아니면 어떡해요? 이거는 독립이니까 풀 수 있는 거죠. 독립이 아니면은 이제 얘네가 서로에게 영향을 준다 그러면 각각의 상황에 따라서 확률이 다 바뀌기 때문에 이 조건만 갖고는 계산을 못 하죠. 그죠? 독립이니까 풀 수 있다. 자, 그 다음에 9번으로 가서 9번은 승부차기 성공률이 80% 60%인 병원이와 지훈이가 한 번씩 할 때 적어도 한 명이 승부차기에 성공할 확률 이렇게 말했지. 그러면 당연히 수호야. 이건 어떻게 푸는 게 맞아? 그죠? 여사건으로 풀어야지. 자, 근데 이 문제에서 말한 상황의 반대는 어떤 상황이죠? 뭐라고? 그렇지. 그러니까 둘 다 승부차기에 실패하는 거죠. 실패. 그러면 병헌이라는 애가 실패할 확률은 100분의 20인 거니까 5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지훈이가 실패할 확률은 5분의 2가 되겠죠. 그쵸? 근데 얘네들은 서로 독립이라 그랬으니까 실패할 확률도 독립이죠. 그럼 요렇게 둘이 곱한 다음에 요것을 그대로 어떻게 해주면 1에서 빼주면 그치? 반대로 구했으니까 자 그러면 답은 25분의 얼마니? 23? 이렇게 되겠다. 그치? 25분의 23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10번 요거 답 한번 구해봅시다. 10번 이것도 문제만 길지 간단한 문제예요. 그죠? 횟수만 잘 구해봅시다. 10번 풀어봐.
자, 연희가 한번 설명해 볼까? 어떻게 생각해야 돼? 어. 4의 약수가 1, 2, 4니까 그치? 4의 약수가 나올 확률이 2분의 1. 그렇지. 오른쪽으로 3번, 위로 3번 가야 되니까 그쵸. 6번의 시도 중에서 3번은 4의 약수가 나오고 3번은 안 나와야 되는 거니까 6번 중에 3번 그렇지요. 이렇게 풀면 되겠지. 그치? 그럼 다 계산했더니 답이 뭐 됐어? 맞습니다. 16분의 5 이렇게 풀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요 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 독립시행 문제 14번 문제 하나 더 있네요. 14번. 자, 14번 문제 보면은 검은 공 4개와 흰 공 2개가 들어있는 상자에서 한 개를 꺼내서 색을 확인하고 다시 넣었죠. 다시 넣는 게 중요한 거야. 다시 넣었기 때문에 첫 번째 뽑기와 두 번째 뽑기와 세 번째 뽑기는 독립인 거죠. 그쵸? 다시 넣어줬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립인 상황에서 계속 반복하는 중인데 검은 공이 나오면 3점, 흰 공이 나오면 1점입니다. 자, 근데 검은 공이 나올 확률이 얼마냐면 6개 공 중에 4개니까 3분의 2의 확률이고요. 요 확률로 우리는 3점을 얻어요. 3점. 그 다음에 흰 공이 나올 확률은 3분의 1이고요. 요 확률로 우리는 1점을 얻습니다. 자, 그러면 8번을 시행을 해가지고 12점을 얻었어. 어진아, 8번 시행해가지고 12점을 얻었다는 얘기는 8번의 시행 중에 검은 공이 몇 번, 흰 공이 몇 번 나왔다는 얘기일까? 검은색이 흰색이 맞아요. 검은색이 2번, 흰색이 6번입니다. 얘는 뭐 하나씩 숫자를 집어넣으면서 생각해봐도 되고요. 식으로 세어봐도 되죠. 그죠? 내가 만약에 검은 공이 나온 횟수를 X번이라고 하고 흰 공이 나온 횟수를 Y번이라고 한다면 일단 공을 8번 던졌기 때문에 X랑 Y랑 더하면 8이 돼야 되겠고 그 다음에 X번은 3점을 얻었고 Y번은 1점을 얻었으니까 점수를 쓰면은 3X 플러스 Y가 되겠죠. 그쵸? 근데 총점이 12점이 된 거니까 이렇게 두 개씩을 풀어서 x, y를 구하셔도 됩니다. 암산으로 잘 안 되면 식 세워서 풀면 돼요. 그러면 x가 2 나오고요. y가 6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검은 공 나오는 거를 성공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면 자, 지금 상황은 8번의 도전 중에 2번을 성공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럼 요걸 독립시행으로 쓰면 되겠네. 그치? 초우야, 써보자. 82에 그렇지. 이렇게 되겠네요. 그쵸? 그럼 분모에 3의 8제곱 깔릴 거고 82가 얼마지? 조야? 82? 28이죠? 28에다가 얼마 곱해야 돼? 4 곱해야 되겠네. 28에 4 곱하면 얼마예요? 112. 그치? 요렇게 되는 거니까 K 값이 뭐냐? 그럼 112가 답이 되겠죠. 그쵸? 네. 독립시행을 쓰는 거니까 독립시행 앞전까지 과정을 잘 해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 대단원 문제로 가가지고 역시 여기서도 또 우리가 오늘 하고 있는 범위에 해당되는 문제는요 67쪽입니다. 67쪽에 7번 이것도 아까 전에 그 공연에 한 명만 간다 하고 똑같은 문제죠. 그쵸? 공연에 한 명만 참석한다. 그 문제랑 마찬가지로 가은이가 있고 진수가 있는데 가은이, 진수가 예선을 통과할 확률이 주어져 있는데 2명 중 1명만 통과한다 그랬으니까 가은이가 통과하면 진수가 탈락하는 거고 가은이가 탈락하면 진수가 통과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준영아, 가은이가 통과할 확률이 얼마지? 0.8. 진수가 탈락할 확률 0.5. 그래서 계산하면 0.4가 되겠고 반대로 가은이가 탈락할 확률 0.2. 진수가 합격할 확률 0.5. 그러면 곱하면 0.1이 되겠네요. 그죠? 답은 뭘까?
이거죠? 3번. 자, 그 다음에 내려가서 8번. 이 8번 문제를 처음에 봤을 때 나는 이게 8번 문제가 약간 이게 좀 문제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을 좀 복잡하게 하면은 내가 6봉지를 사가지고 4봉지를 사가지고 뜯어봤는데 한 봉지 더가 나왔어. 그럼 한 봉지 더가 나왔으면 한 봉지를 더 받을 거 아니야. 그럼 그 새로 받은 그 한 봉지들을 뜯었는데 거기서 또 한 봉지 더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더 생각해보니까 거기까지는 생각하지 말라는 얘기인 것 같아. 그냥 4봉지를 구입한 사람이 당첨권을 한 장 받는다. 요까지만, 그러니까 당첨권을 받는 것까지만 생각하는 거니까 또 당첨권을 가지고 다시 과자를 받아서 다시 뜯어봐서 또 당첨이 되고 이런 거는 생각하지 말라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한다면 단순한 문제지. 그치? 지금 당첨이 될 확률이 얼마라고 말해준 거예요? 6분의 1의 확률인 거지. 6봉지의 과자 중에서 한 봉지의 비율로 그랬으니까 이거는 그냥 당첨될 확률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당첨률이 6분의 1이야 라고 말해준 건데 근데 4봉지를 구입해가지고 그 중에 당첨권 한 장 4번 도전에 한 번 성공할 확률 이걸 지금 구하라는 거죠. 그죠? 4번 도전에 한 번 성공할 확률. 자, 그럼 요거는 4시 1로 시작하면 되겠죠? 4시 1에 성공률 6분의 1의 1제곱 나머지 6분의 5의 3제곱 요것만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거 9번도 뭐 어렵지 않죠?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24번을 던져가지고 적어도 한 번 6,6이 나올 확률. 자, 어진아, 그럼 적어도가 들어갔으니까 또 어떻게 생각할까? 반대로 생각해야 되겠죠? 반대는 6,6이 어때? 6,6이 한 번도 안 나온다가 되겠죠, 그죠? 몇 번을 시도를 했는데 24번을 시도했는데 6,6이 한 번도 안 나온다. 그지? 자, 그럼 이걸 독립시행으로 쓰면 되겠죠? 24번을 도전했는데 한 번도 성공을 못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그러면은 24번 도전에 빵번 성공할 확률이 얼마였을까? 그냥 주사위를 2개 던져서 6,6이 나올 확률이 얼마예요? 36분의 1이지? 그 36분의 1이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 한 번도 안 일어났고 그러면 실패가 36분의 35겠지. 요것만 몇 번 일어났다? 요것만 24번 일어났다. 그치? 요게 그러니까 여사건이 되는 거죠. 여사건의 확률. 그럼 그것을 어떻게 하면 된다? 1에서 빼면 되는 거죠. 그치? 근데 문제에서 지금 요거를 그대로 0.509라고 알려줬잖아. 그럼 실제로 우리가 계산할 건 그냥 1에서 0.509를 빼주기만 하면 되는 거죠. 그치? 요게 그대로 0.509니까. 답이 뭘까? 0.491이 되겠네. 그치?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에 있는 문제들은 다 우리가 풀어봤던 문제들이고요. 이제 뒤로 넘어가서 13번. 자, 13번이랑 14번 요거 두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답 한번 찾아보세요. 13번, 14번. 자, 일단 여러분 13번 문제는 처음에 그 앞면이냐 아니 홀수냐 짝수냐에 따라서 나눠서 생각하는 거죠. 자, 제일 처음에 홀수가 나온다. 그 다음에 짝수가 나온다. 요거부터 확률이 시작되는 거잖아. 홀수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고 짝수 나올 확률이 2분의 1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홀수가 나왔을 때는 동전을 2번 던질 기회를 준대. 2번 기회를 줬는데 앞면이 2번 나왔으면 좋겠으니까 이때는 2번의 기회 중에 2번 다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밑에 있는 경우에는 짝수가 나왔을 때는 4번에 던질 기회를 준대.
기회는 4번을 줬는데 그래도 앞면이 2번 나올 확률이 궁금한 거니까 이 4, C, 2에 이번에는 2번 성공, 나머지 2번 실패 이렇게 쓰면 되겠죠.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이 둘이 더 해주는 거지, 그치? 계산해보면 답 얼마 나와요? 16분의 5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쵸? 13번은 이렇게 해결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은 이것도 아까 대진표 같은 문제죠. 요런 문제를 실었다. 6번을 먼저 이기는 사람이 상금을 모두 갖는다. 6승하면 끝나는 거야. 6승하면 끝나는 건데 7번의 게임에서 A가 4번, B가 3번 이겼어. 거기서 게임을 중단했어. 그러면 지금 이미 1경기부터 7경기까지는 이미 벌어진 거죠. 벌어졌는데 1경기부터 7경기에서는 A 대 B의 스코어가 4대 3이었던 거예요. 그죠? 그러면 그 이후에 이제 6승을 먼저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건데 A가 이길 확률을 구해봅시다. A가 이길 확률. 자, 그러면 지금 7경기까지는 벌어졌으니까 8경기, 9경기, 10경기, 11경기 최대 11경기까지 갈 수 있죠. 자, 만약에 8경기, 9경기에서 A가 내리 이긴다. 이렇게 이겨버리면 여기서 게임 끝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게임 끝나는 거고, 또는 8경기, 9경기에서 A와 B의 스코어가 몇 대 몇이 되고 요게 1대1이 되고, 그러면은 여기까지 1대1이면은 10경기가 열리겠죠. 그죠? 10경기가 열려요. 10경기에서 A가 이겼다. 그러면 그것도 A의 최종 우승이죠. 또는 8경기, 9경기, 10경기 요렇게 3경기에서 A 대 B의 스코어가 몇 대 몇이 돼서 1대2가 돼서, 그죠? 1대2가 되면 앞에 거랑 합치면 이게 5대5인 거잖아 지금. 그러면 마지막 경기 11경기까지 갈 거고, 그때 마지막 경기에서 A가 이기면 최종 A가 우승이죠. 그러니까 A가 최종 우승하는 시나리오가 3개 있는 거야 지금. 그치? 9경기에서 끝나버리거나 아니면 10경기에서 우승하거나 아니면 11경기까지 가서 우승하거나, 이렇게 3가지. 예. 제가 아까 말했던 게 있는 거예요. 그래, 여기서 내가 뭐라 그랬다고? 그러니까 마지막에 A가 마지막 경기에서 이기는 거예요. 이게 그 마지막에 B의 경우일 수도 있다 보니까 그냥 따로 빼가지고 그 다음에 이분이 전부 다 한꺼번에 하는 거예요. 맞아. 그 아까랑 마찬가지죠. 아까 문제에서는 7경기에서 이겨라고 정해줬기 때문에, 그지? 6경기까지 상황을 그 확률을 구하고 마지막 7경기 하는 거고, 지금은 몇 경기에서 끝나는지를 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9경기에서 끝날 때, 10경기에서 끝날 때, 11경기에서 끝날 때를 다 나눠서 계산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은 매 게임에서 이길 확률이 서로 같다 그랬기 때문에, 자, 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확률이 4분의 1일 거고요. 자, 두 번째 시나리오는 여기가 지금 조건부 확률이니까, 아니 조건부가 아니라 독립시행이니까 2번 중에 한 번 A가 이겼고 나머지 한 번은 B가 이겼고, 그리고 A가 마지막에 10경기에서 이겨야 되니까 곱하기 2분의 1 이렇게 되는 게 두 번째 시나리오의 확률이고요. 자, 세 번째 시나리오도 앞에는 독립시행이죠. 요거 3번 중에 한 번만 A가 이긴 거니까, 자, 3번 중에 한 번 A가 이겼고요. 나머지 2번은 B가 이겼죠. 2분의 1의 제곱. 그리고 마지막 경기에서 A가 이길 확률 2분의 1 요렇게. 그래서 요거랑을 다 합쳐야 그게 최종적으로 A가 우승할 확률이 되는 거지. 이게 다 계산해보면 얼마 나오니? 16분의 11이 나옵니다. 그죠? 16분의 11. 그래서 A가 우승할 확률이 16분의 11이야. 그렇다면 여기서 게임을 진행할 수 없다면 A가 우승할 확률이 16분의 11, B가 우승할 확률은 얼마겠어? 16분의 5겠지, 그치? 그러니까 A와 B의 우승할 확률이 11대 5의 비율이란 말이야. 그러면 서로 납득할 만한 상금 분배 방식은 전체 상금을 11대 5의 비율로 가져가야 공평하겠지. 그치? 그래서 상금을 11대 5의 비율로 나누는 것이 공정하다. 전에도 말했지만 원래 이 확률이라는 학문 자체가 이런 데서 시작한 거예요. 게임하다가 상금 가지고 내가 이길 확률이 얼마네, 네가 이길 확률이 얼마네, 상금 분배하다가 시작된 학문이 확률입니다. 확률.
자, 그 다음에 뒤로 넘겨보시면 이제 그 저거예요. 뭐냐, 익힘이죠. 수학 익힘인데 여기에서는 맨 뒷페이지에 135페이지에 네 문제가 독립에 관련된 문제입니다. 18번부터 자, 18번 문제는 아까 우리 시작할 때 얘기했던 거 있잖아. A랑 B가 독립이면은 여사건 붙은 것도 독립이다. 당연한 거긴 한데 그걸 식으로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걸 얘기하는 문제거든요. 식으로 증명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자, 근데 우리가 충분히 읽어보면 빈칸 채울 수 있어요. 일단 첫 번째 빈칸은 바로 위에가 A 교집합 B 였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는 A, B가 독립이라는 상황 하에서 지금 요 과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럼 요 네모칸에다가 뭐라고 쓰는 게 적절하겠어? 독립이니까 PA 곱하기 PB 이렇게 쓰는 게 적절하겠죠, 그죠? 빈칸에. 그러면 그렇게 써놓고 나니까 그 밑에 줄에서는 지금 PA로 뭐 해준 거예요? 묶은 거지, 그지? 공통인수 묶은 거야, PA. 그랬으면 1 마이너스 여기는 뭐예요? PB가 되겠고 1 마이너스 PB의 확률은 다시 말하면 곧 뭐의 확률이에요? P의 여집합의 확률이죠, 그쵸? 그래서 P, B의 여집합, 그죠? 요렇게 B의 여집합의 확률 요렇게 쓸 수 있고 그럼 써놓고 보니까 결론이 이거네. A랑 B의 여집합의 교집합의 확률이 PA 곱하기 PB의 여집합이야. 그러면 얘네 둘도 무슨 관계라는 게 증명된 거야? 독립이라는 게 증명된 거죠, 그쵸? 그지? 독립일 때 만족하는 식을 만족시켰으니까 이렇게 빈칸을 채워주시면 되겠고요. 자, 밑으로 내려가서 19번은요. 이거는 여러분이 개념만 잡고 있으면 답 바로 골라야 돼요. 누가 답일까? 기억 어때요? 맞죠? 독립이면은 PB바 A나 PB나 아니면 PB바 A의 여집합이나 다 똑같다 그랬죠? 다 똑같다 그랬어? 그러니까 기억은 맞는 말. 자, 니은은요? 당연히 맞는 말, 그치? B가 일어나든 일어나지 않든 A의 확률은 일정해. 니은 맞아요. 디귿은 어때? 이거는 앞에 거는 A의 확률이고요. 뒤에 거는 B의 확률이에요. 그치? 이게 같을 순 없습니다. 그쵸? 디귿은 틀렸다. 기억과 니은 이렇게 고르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20번으로 가서요. 20번은 이거는 누가 해볼까? 최윤서 한번 해볼까? 최윤서. 자, 윤서야, 여자인 사건의 확률 얼마일까요? 36분의 12, 그치? 간단히 하면 3분의 1이네, 그치? 자, 그 다음에 설악산의 확률이 얼마일까요? 얼마? 12분의 그쵸, 요거분의 요거니까 36분의 15니까 3으로 약분하면 12분의 5. 자, 그 다음에 여자 교집합 설악산의 확률이 얼마일까요? 36분의 얼마? D, 그쵸? 여자 교집합 설악산이니까 36분의 D. 자, 그런데 이 두 사건이 서로 독립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이거 두 개를 어떻게 한 게? 곱한 게 밑에 있는 요 확률과 어때야 한다? 같아야 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쵸? 둘이 곱해보면은 36분의 5잖아, 그치? 그러므로 D는 몇이다? 5다. 이렇게 찾으면 되는 거죠. 독립이 뭔지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1번 한번 풀어봅시다. 답 찾아보자. 21번. 자, 이거는 여러분 생각해보시면은 2라는 점에 도착하려면은 최소한으로 움직이려면 4칸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준영아, 4칸을 움직이려고 하니까 움직일 수가 없다, 그지? 4칸을 움직일 수가 없어. 동전 1개를 던져서 앞면이 나오면 2칸을 움직이고 뒷면이 나오면 1칸을 움직이잖아. 근데 동전을 6번을 던졌단 말이죠. 6번. 그럼 최소로 움직였을 때 몇 칸이야? 최소.
네가 운이 더럽게 없어가지고 계속 뒷면만 나왔어. 6번 내내. 뒤로 간다고요? 그니까 최소 그럼 몇 칸을 움직여? 6칸. 최소 6칸이야. 그니까 4칸을 움직이는 건 발생할 수 없죠. 그러면 결국은 몇 칸을 움직여야만 할까? 10칸을 움직여야 돼. 10칸. 그치? 그러면 총 10칸을 움직이려면 앞면이 몇 번 나와야 될까? 앞면이 4번 나오고요. 그죠? 앞면이 4번 나오고 뒷면이 2번 나오면 앞면이 한 번 나올 때마다 2칸씩 가니까 4번에다가 곱하기 2 하면 8 되겠죠. 그죠? 8 더하기 2에서 총 10칸을 움직이게 되겠네. 그래서 이렇게 될 확률만 구하면 되고요. 요거 찾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냥 독립시행 한번 딱 해주면 되지. 그지? 동전을 6번 던져서 앞면이 4번 나온 거니까 6번 중에 4번 성공, 앞면 나올 확률 2분의 1의 4제곱, 뒷면 나올 확률 2분의 1의 제곱 이렇게 풀어주면 되겠죠. 그쵸? 네, 그래서 이게 64분의 15가 되겠습니다. 요게 답이고요. 그래서 요 프린트에 있는 나머지 문제들은 목요일까지 한번 풀어와 보시고 뒤에 답지가 있긴 한데 뒤에 답지 중에 익힘은 없거든요. 익힘? 수학 익힘 책 답지는 없거든요. 그건 내가 목요일날 답을 알려주도록 할게요. 시간이 좀 남았는데 우리 교재에서 그 지난번에 교재 숙제가 64까지였거든요. 지난번 숙제가 64까지였는데 64까지 다 못한 사람들은 밑에 내려가서 시험 본 다음에 마무리 하시고 다음 시간까지 숙제는 75까지입니다. 75까지 그리고 75까지 그리고 기출 요거는 공통이고 S3반은 기출 8회가 숙제예요. 8회. 그래서 오늘 기출 7회를 이따가 3교시 수업 시간에 풀이를 할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출 7회는 그 3교시 때 수업한 거를 올려줄 테니까 기출 7회 풀어가지고 풀이 볼 사람들은 그때 풀이를 보시고 지금은 답만 한번 불러줄게요. 기출 7회. 그래서 풀어온 사람들은 채점은 지금 하고 모르는 문제는 이따가 3교시 때 풀이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150페이지죠. 7회차 답 불러줄게요. 1번에 4번, 2번에 5번, 3번에 2번, 4번에 5번, 5번에 2번, 6번에 1번, 그 다음에 7번에 4번, 8번에 3번, 9번에 2번, 10번에 4번, 11번에 5번, 12번에 1번, 그 다음에 13번에 5번, 14번에 3번, 15번에 5번, 16번에 1번, 17번에 3번, 18번, 아니 논수령 1번은 190, 그냥 190. 혹시 192라고 썼니? 준호 아까 물어본 거 빼야지. 이거 끝에 이 빼야지. 몰빵 되는 거. 그죠? 자, 그 다음에 논수령 2번은 5분의 3, 논수령 3번은 300명입니다. 300명. 자, 이 문제 중에서 요 문제는 꼭 풀이를 해줬으면 좋겠다 싶은 문제 있니? 17번이요? 네, 17번 풀이 해줄 거고요. 논수령 3개도 풀이 할 거고요. 또 그 밖에 또 풀이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거. 16번이요. 네, 16번도 이따 풀이 해줄게요. 또 잠깐만 끝나고 내려가. 9번이요? 9번도 네, 9번도 풀이할게요. 14번 오케이. 또 있나요?
네, 여러분 지금 얘기한 문제들은 이따가 3교시 때 다 풀이하고 영상 올려줄 테니까 그걸로 확인을 하시고 자, 오늘도 내려가면은 제일 먼저 할 거는 일단 기출입니다. 기출. 오늘 의고 기출인데 뒤에만 어렵고 한 중반까지는 되게 쉽거든요. 다들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나머지 문제들 풀어와. 수고했습니다.